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 지도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대치하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산불 대비 방제 훈련을 하던 민간 헬기가 저수지로 추락해 6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헬기를 인양해 기체 결함을 비롯한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 이영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학부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알려진 의혹들 때문에 직장에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상태인데 자신은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면 예정대로 내일 2차 방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엔 추석 연휴를 맞아 태국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있었는데 확인된 피해는 없다고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서부 지방에 한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막바지 귀경객이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행복했던 연휴가 끝났다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경객을 가득 태운 기차가 서울역 플랫폼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큰 짐가방을 든 시민들이 줄줄이 빠져나옵니다. 표정에선 귀경길 고단함도 엿보입니다. 엿새간의 긴 연휴를 마무리한 시민들. 하나같이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창을 다녀왔는데 이제 오늘 연휴 끝이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좀 더 쉬었으면 좋겠고 연휴 가기를 좋긴 했는데 뭐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잖아요. 교사인데 아이들을 보는 게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연휴를 보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면 가족과 작별이 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향집에서 먹던 따뜻한 집밥이 벌써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는데 이제 또 자취밥 먹어야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도 평소 자주 만나기 어려웠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한 것 같아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뿐만 아니라 증조 할머니도 이제 뵙고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도 귀경객들이 몰렸습니다. 선물 보따리와 짐가방을 양손 가득 묵직하게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연휴가 끝나서 아쉽지만 다시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연휴가 길어서 너무 좋았고요. 가족들이랑 오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하기 싫은데 그래도 길게 쉬다 왔으니까 다시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향 방문, 여행, 혹은 재충전의 시간. 저마다 뜻깊은 명절을 보낸 시민들은 이제 일상으로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강서구에 집결하며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위장 전술이란 비판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한숨이었다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후보가 초청한 노조 간담회를 찾았습니다.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생과 정쟁 중 선택의 문제라며 잘 사는 강서구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꾼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정쟁을 하는 낙하산을 뽑을 것이냐. 총선 전초전에다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대리전 성격도 있다는 일부 관측까지 더해진 상황. 다른 여당 지도부 역시 추석 연휴 마지막 날도 강서구에 일제히 집결해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처럼 포장하려는 얄팍한 위장 전술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생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한숨이었다며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에 강서구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진교훈 후보에 대해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본인 때문에 낭비한 혈세 40억을 애교로 봐달라라는 망언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 맞춰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최대한 빨리 복귀해 당무를 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영수회담보단 여야 대표회담이 우선이란 비판엔 여당 대표에게 권한이 있긴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여당한테 어떤 협상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과 정부의 어떤 독주와 반대되는 합의를 할 수 있을까 묻고 싶어요. 연휴 내내 보궐선거와 영수회담을 고리로 이어진 여야 대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고비로 더욱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적격 인물이라며 부결 목소리가 큰 반면 국민의힘은 초유의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도 민주당은 단독 처리 방침을, 여당은 사실상 보이콧까지 염두에 둔 분위기라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오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터라 여야의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외곽에서 총력 지원을 펼치는 가운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뛰고 있는 주자들은 TV토론에서 처음 맞붙었습니다. 후보 자격에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다음 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 시작부터 후보 자격을 두고 집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찍어서 공천해 내부 불만이 많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후보를 끼워넣기 하려고 정치 경력도 급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활동했다기보다는 이 이력을 민주당에서 갑작스럽게 마지막에 후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개인 비리로 해임된 김태우 후보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인 때문에 40억 예산을 써가며 다시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본인이 다시 출마한 건 정치사에도 없고 상식에도 안 맞는다고 되받았습니다. 2017년도에 인사청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골프 접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로 복귀를 했고, 지역 현안인 재개발 문제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등을 두고는 각자 강점을 부각했습니다. 김태우 후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힘 있는 여당을, 진교훈 후보는 쾌속 입법 추진은 국회 다수당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 개발에 대한 업무 노하우와 접근 방법, 중앙정부로부터 예산과 행정 지원을 끌어올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제게 있고,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두 후보 모두 편법과 변칙으로 후보자가 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서 구민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변칙으로 같이 후보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기 색깔만 바꾸는 지긋지긋한 양당 정치를 바꾸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과 이재명, 검찰과 경찰 대결로 끝장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원내지도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여야가 대치하는 국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기 포천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추락해 6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포천시가 임차 계약을 맺은 헬기였는데 업체 자체 점검 훈련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담수호스를 내려뜨린 흰색 헬기가 경기 포천 소흘읍 저수지 위를 저공 비행합니다. 수면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다가 잠시 저수지에 빠진 뒤 곧장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이내 중심을 잃고 위태롭게 공중을 빙빙 돌던 헬기는 결국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오전 11시 10분쯤 민간 항공사인 홍익항공 소속 AS350 헬기가 수심 10여 미터 저수지로 추락했습니다. 헬기가 추락할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모터가 막 어떤다는 그런 소리가 좀 많이 들렸고 기체가 수면 위에 떠 있었고요. 한 5분도 안 돼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추락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에 탑승했던 60대 조종사 A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소방은 구조 헬기 등 장비 30여 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저수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물에 잠긴 헬기 조종석에서 발견된 A씨는 수색 작업 5시간 만에 숨진 채로 인양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포천시가 지역 산불 작업에 투입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임차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계약 개시를 하루 앞두고 자체 점검을 위해 저수지에서 물을 담는 작업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육군 소령 출신 A씨는 과거 산림청에서 방제 헬기도 운영한 베테랑으로 올해 봄철에도 5달 동안 포천 산불 방제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정식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그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감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된 거죠. 경찰은 A씨의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중장비를 동원해 헬기를 인양하고 기체 결함을 비롯한 추락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학부모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일 한 인스타그램에는 고인이 숨지기 전까지 모두 500만 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자녀로 알려진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 A씨는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부모님이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쳤고 A씨 부모는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악성 민원을 통해 이영승 교사가 숨지기 전까지 매달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경찰 지휘부에 대해선 여전히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새로 진용이 갖춰진 검찰 수사팀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라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10월 29일 헬로윈으로 들뜬 서울 이태원에서 압사로 159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달간의 수사 끝에 안전조치 소홀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현장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가장 윗선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선 1년째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광호 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핵심 쟁점인데 그동안 수사팀과 대검찰청의 의견이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을 포함한 지휘 라인이 최근 새로 꾸려진 서울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기록과 법리 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까지 배제할 수 없어 적잖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을 리 없는 상태에서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지금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청장의 상급자인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특수본에서 송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재판도 장기화하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됐던 관련자 6명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태에서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법원 선고로 처벌을 받은 당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추석 연휴 전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겠다고 속인 뒤 60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1,600만 원어치 골드바 5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기계공장 업주를 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방화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인천 계양구 기계제조공장에서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 4.78%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연준이 이른바 매파적 동결을 결정한 데다 연준과 월가의 주요 인사들이 고금리 장기화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어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험이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뤄지고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최근 2년 내 최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의 14년 수건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납품 계약을 맺을 때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미리 협의해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납품 계약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탁업체인 중소기업만 끙끙 앓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떠안다가 결국 공급망 차질을 빚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원청사에 대한 납품 단가는 물품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고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1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수탁, 위탁 거래 계약을 할 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양측 사업자가 그 대상과 조정 요건, 연동 산식 등을 사전 협의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회성, 단발성 거래라도 거래 기간이 90일을 넘고 원재료가 있는 경우라면 연동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또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지위를 남용하는 식의 탈법 행위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했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습니다.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면 연동 실적에 따라서는 과태료와 벌점 경감,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두고 쪼개기 계약이나 합의 강요 등 부작용에 대비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연동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표준 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중국인과 미얀마인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엔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있었는데 확인된 피해는 없다고 대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널찍한 푸드코트가 보이는 쇼핑몰 1층. 갑자기 어디선가 총소리가 연달아 들립니다. 놀란 고객들이 황급히 쇼핑몰을 빠져나가면서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But suddenly a lot of people just run away. Some Thai people told me we should run away. And I asked why, and they said because there's some terrorism. 태국 방콕 대형 쇼핑몰 시안 파라곤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중국인과 미얀마인 등 최소 2명이 숨지고 경비원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처 밖으로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대형 수족관이 있는 지하 2층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아쿠아리움에 무조건 다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안쪽으로. 극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극장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갔고요. 대략 그 안에 사람들이 한 40-50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4살 소년을 용의자로 체포해 총기 입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เขามีเหมือนจิตเวชครับเขารักษาอยู่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ราชวิถีแล้วก็ไม่ได้ทานยาก็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มีคนมาพูดว่าต้องยิงคนนี้ต้องอะไรเขามีเหมือนมีตัวเขาอีกคนนึงเท่าที่เราสอบถามเด็กเบื้องต้นนะครับ 사건 현장에는 추석 연휴를 맞아 태국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꽤 많았었어요, 한국 사람. 대사관에 전화하니까 여기저기 대피해 있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별다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달라고. 현지 우리 대사관 측은 총격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총기 관련 대형 사건이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직 경찰관이 보육시설에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22명을 포함해 최소 34명이 숨졌고 지난 4월에는 방콕의 클럽 밀집거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류로 인한 소문 피해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일본 정부가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측정하며 2차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돌면 예고한 대로 내일 2차 방류를 진행합니다. 1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17일 동안 7,800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일본 정부는 1차 방류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며 안전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24日に開始された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からは計画通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ます。 하지만 1차 방류를 전후한 지난 8월 한 달 중국에 수출한 어패류 총액은 21억 8천만 엔, 우리 돈 200억 원 가량인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7%나 급감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금수 조치 여파로 인한 피해는 100억 엔, 우리 돈 907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민 지원을 위해 1,007억 엔을 투입한 데 이어 도쿄전력도 상담 창구를 설치해 소문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보상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캠페인 등을 통해 자국 국민에게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호소하며 어업 종사자의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ホタテ料理、ホタテを使用したメニューをですね、もう一皿
食べていただくとありがたい。 도쿄도 역시 도내 초밥 상점, 생선 가게에서 해산물을 먹거나 구입하면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 물량을 따라잡는 데는 한계가 있어 중국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일본 어업 종사자의 피해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외교 채널을 통해 날짜가 조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3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직 북한에 안 갈 것이라며 그는 초대받았고 감사하게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 방북 날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10월 평양 방문을 포함한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일간의 연휴 마지막 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막바지 귀경객들로 붐볐습니다. 가슴에 고향의 넉넉함을 담아왔지만 일상으로 복귀하는 발걸음에는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의 정을 안고 돌아가는 귀경객들. 부모님이 싸주신 꾸러미가 들고 간 선물보다 더 무겁습니다. 평년보다 긴 연휴였지만 돌아오는 길은 항상 아쉽습니다. 네, 연휴가 길어져서 좀 여유 있게 연휴를 보낼 수 있었고요. 긴 연휴 때문에 덕분에 재밌게 즐겁게 보냈고 올라가는 길에는 지금 내일 출근 걱정, 이제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안고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다음 명절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가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그동안 긴 코로나 기간 때문에 서로 또 못 보고 이랬는데 긴 연휴 동안 같이 지내다가 이제 또 올라갈 시간이 되니까 좀 허전하고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또 올려 보내야지. 고속버스 터미널도 귀경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취업 후 처음 고향에 내려온 아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던 명절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른 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고향을 떠나는 헛헛한 마음을 달랩니다. 취업해서 명절 내려와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구들도 보니까 기분도 좋았고 오랜만에 자취방이 아닌 제 집에서 자니까 조금 더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보름달만큼이나 고향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던 엿새 동안의 추석 연휴. 일상의 고단함을 위로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휘영청 밝았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반일 선동을 하면서 연휴에는 몰래 일본 관광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지호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들을 SNS에 공유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SNS에서 언론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일본행이 마치 표리부동한 행동인 것처럼 비판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하고 있고 보좌진 수행이 없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른바 용산 차출설에는 선을 긋고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엿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어느덧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용산 참모들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1차 기점으로 꼽혔던 시기입니다. 우선 지역 기반이 약한 행정관을 중심으로 연휴 직후부터 출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 의사가 있는 행정관은 30명 안팎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서관급 이상은 11월 국정감사 이후에 최측근 참모나 인지도가 높은 수석과 장관들은 총선 직전인 내년 초에 차례로 물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른바 용산 차출설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거듭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출마 시기와 지역 모두 각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실에서 자체 파악한 명단은
빈자리가 발생하면 후임자를 구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총선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출이 계속 살아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와 부동산 문제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전, 그리고 외교 안보 강화 쪽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과 지구대 소방서, 군부대 등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왔던 원칙입니다. 대통령실은 단기적 성과에 목매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보는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엔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의 실적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구도의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마트는 쿠팡의 로켓 배송에 맞서 지난 6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한 멤버십을 출시했습니다. 연회비 3만 원만 내면 캐시백에 더해 할인과 적립 혜택까지 제공하는 야심찬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발표한 이마트의 2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 증가에 그쳤고 영업 적자는 530억 원으로 적자 폭이 407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쿠팡은 2분기에 매출 7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94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지난해 3분기에 시작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쇼핑이 익숙해지며 대세로 자리 잡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일단 행동 패턴이 형성이 되면 잘 안 바꿔요. 코로나 2년의 기간은 굉장히 길다. 그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보완이 돼가지고 이마트의 위기감은 높아졌습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마트 상품권을 지급하며 회사 살리기에 나섰고 사측은 정기 임원 인사를 앞당겨 단행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대표를 경질했습니다. 이마트는 체험형 매장을 도입해 손님을 모으고 통합 멤버십의 효과가 가시화하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대응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안정화 전략으로 가는 거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전략은 한계가 있겠죠. 전문가들은 유통시장이 결국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오프라인 업체들과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오프라인 업체들이 디지털 중심의 IT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이주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주 노동자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채소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 A씨.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 마주한 현실은 고강도 노동과 밀린 임금뿐이었습니다. ពេលគាត់សន្យាគាត់ធ្វើអត់បានគាត់សន្យាថានឹងបើកឲ្យមួយអាទិត្យ1លានប៉ុន្តែជាក់ស្ដែងមួយអាទិត្យគាត់បើកឲ្យ 50,000 ហើយបើកបានតែ3អាទិត្យដំបូងទេហេ9លាន 9,73,400,000 같은 농장에서 1년째 일한 B씨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1,200만 원, 6달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서 2019년 이후엔 체불 규모가 매년 1,000억 원을 넘기며 지난해엔 1,22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임금 체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주 노동자인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가운데 구제책도 있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 임금 체불 보증보험 제도는 한도가 40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이 보장하는 간이대지급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데 정작 이주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금 체불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으로 한국어가 서툰 이주 노동자들에겐 막막한 벽입니다.
ដោយសារតែខ្ញុំពិបាកដោយសារតែខ្ញុំអត់ចេះភាសាកូរ៉េដល់ពេលអញ្ចឹងទៅខ្ញុំពិបាកប្រាប់ទៅខាងក្រសួងអំពីបញ្ហាដែលខ្ញុំជួបទុក្ខលំបាក 고용 허가제로 취업을 받은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엔 악덕 고용주가 있는 일터를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가 최대 3번으로 제한될 뿐더러 고용노동부가 정해주는 곳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새 일터를 고를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이주 노동자의 취업과 계약 알선을 독점하는 정부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소한의 그런 보호 장치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용 허가를 해야죠. 정부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노동 인구를 메꾸기 위해 내년엔 이주 노동자를 최대 12만 명까지 더 고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게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있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만큼 사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호주에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피해 방지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웅 기자입니다. 호주 남부 도시의 풋볼 클럽에 주로 은퇴자들인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라색 티셔츠를 입은 전문가들로부터 온라인 사기를 구분해내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해킹 피해에서부터 원격 조정 앱을 통한 피싱 피해, 사랑을 믿기로 한 로맨스 스캠까지 다양한 사기 피해 예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I nearly opened my laptop and then it looked like different. It's not familiar to me, so I closed my laptop straight away. And my daughter said, "Dad, that is scammer. Stop." I'm worried for a lot of people who maybe as not computer literate as I am. 이 지역 풋볼 클럽과 은행이 공동으로 이런 교육까지 실시하는 것은 온라인 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We're finding lots of people hit by scams these days, so we really wanted to educate our customers and the community on what scams are out there and what they can do to protect themselves. 지난해 호주 전체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피해는 우리 돈 2조 7천억 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 나선 전문가들은 온라인 활동 중 의심나면 일단 멈추고 확인을 한 뒤 신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길었던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6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해 쌀쌀함이 감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량이 늘겠고 중서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중부 산간을 중심으로는 알갱이가 작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4.6도, 부산은 18.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3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날이 더욱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